감정가 6억 5천만 원에서 무려 반값까지 떨어져서 지금 3억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만 입찰하면은 5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보았는데요. 지금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3억대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근데 뭐 따로 이상이 있는 물건은 아니고요. 안전한 추천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 보았고요. 하나하나씩 물건 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18개 2022 타경 51989 아파트 물건이고요.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준신축에 해당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실거주하기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감정가가 6억 5천만 원에서 두 번 유찰되어 3억 1,800에 진행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은 60제곱미터 18.1평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훨씬 더 되겠죠. 한 24평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15년도에 건축된 물건이고요. 총 15층 중에 7층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층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아파트 여기 정면 쪽에 있네요. 그러면 뷰가 조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기역자의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물건이고요. 방이 3개, 그리고 화장실이 2개인 물건이네요. 그래도 준신축 아파트 물건이라 그러는지 60제곱미터 치고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오는 구조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입지 분석을 볼 시간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원역 센트럴타운 아파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 단지 정보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아파트는 800세대인 아파트 물건이고요. 주차 대수도 807대라서 거의 1대1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차난이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구조를 보시면 아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였죠. 지금 비슷한 구조를 보시면 이거 아니면은 요거 둘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렇지만 어차피 3베이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고 주변의 입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교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바로 위쪽으로 초등학교가 하나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 중학교, 그리고 이쪽도 초등학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머네요. 위쪽으로 올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대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이동이 좀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마트인데요. 마트는 수원역 보이시나요? 수원역은 더 많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에 역세권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이 수원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네,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고요. 그리고 AK 플라자 있고 이쪽에도 롯데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역 인근에는 상권이 무척이나 활발하게 잘 활성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근 동네 마트도 있지만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을 보시면 서수원 새마을금고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역 인근으로는 엄청 많죠. 네, 은행들은 역 인근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경매 나온 물건 아파트 단지에서 전부 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위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무척이나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조금 가격만 맞으면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소유자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관공서를 보시면 이쪽에 복지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위쪽으로 우체국도 위치를 하고 있죠. 전부 다 도보권으로 거리가 가능합니다. 직선 거리로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은 600m니까 한 800m 정도면은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쪽도 복지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아니면은 우체국 아니면 이쪽에 세무서도 위치하고 있는데 세무서까지 관공서들은 조금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기도 괜찮은 입지에 해당되고요. 역도 가깝고 생활 인프라도
풍성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세만 맞다면 그래도 거래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시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라서 이 세 개의 타입에 해당되는 물건들인데요. 지금 거래를 보니까 21년도 7월에는 거래가 안 돼 있죠. 21년도 7월까지밖에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도까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21년도. 그러면은 이 물건은 올해 그리고 작년에 단 한 번도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건이 나왔나 해서 보니까 나와 있어요. 호가가 지금 저층이 4.8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팔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물건 그러면 입찰하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건 단지 정보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55세대, 112세대, 112세대. 그래서 총 한 27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제 270세대가 있는데 경매 물건 나온 거는 그래도 한 6, 7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입지 조사, 주변 조사를 한번 다시 해봤는데요.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호가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호가는 저층이 4.8억, 그리고 8층부터 4.9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 끼 물건이니까 보통은 5억 정도가 중층 이상의 호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금 물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물건이었고요. 여기 바로 밑에 물건을 보시면 세대수는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주차 대수는 1.13대입니다. 아까 그 아파트 물건보다 훨씬 낮죠?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전용 면적이 다 60제곱미터 이상의 물건들만 위치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77제곱미터, 60제곱미터 경매 물건이랑 똑같은 전용 면적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거래가 되어 있어요. 11월 달에 4.95억, 9월 달에 4.78억 이렇게 거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8억 2층, 4.95억에서 5억이 6층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보시면은 4억 중반에서 후반, 5억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억 후반으로 있지만 그거는 저층이었고 5억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의 면적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되죠. 이거는 평수가 큰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빡빡하고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세대수도 밑에 아파트가 더 세대가 많기도 하고 주차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넓죠 아파트 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호도가 이쪽으로 몰려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시세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아파트가 팔리지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똑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세를 볼게요. 이것도 거의 입지 조건이 비슷하고 이게 77이 경매 물건과 같은 평수 물건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11월 4.5, 8월 5.02, 5.1억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5.08억, 그리고 9월 달에 4.95억, 이건 5월 달에 4.8억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물건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조금 더 좁고 주차 대수도 조금 더 적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같은 15년식인데 확실히 선호도는 이쪽이 제일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들어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주변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잘. 근데 지금 이 경매에 나온 물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조건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수요가 없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은 매수자가 붙을 수 있는 아파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4억 중반 정도면은 거래가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반 조금 넘는 가격이 시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세는 대략적으로 한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면은 거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물건의 최저가는 네, 3.1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인데요. 그럼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볼 텐데 권리 분석의 시작은 역시나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에서 꼴을 보시면 가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네 가지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을구를 보시면 근저당권만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질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4-1, 4-2 이렇게 되어 있죠. 부기등기라고 하는 권리고요. 이 부기등기는 본등기를 따라갑니다. 즉 4번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부기등기의 특징은 본등기가 사라지면 자동 말소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근저당권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기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여기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보시면은 네, 을구의 1번 근저당권 15년도 1월 15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모든 권리는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입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은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 이외에 기타 문제될 부분이 있냐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임차인분이 나와 있으시지만 전입신고일자가 16년도 7월 4일이죠. 아까 말소 기준 권리는 15년도 10월 15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후순위 임차인이다. 혹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명도가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권리 분석도 안전하고 시세 대비해서 시세가 지금 이 아파트 물건은 없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랑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입찰을 할 만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투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실거주자분도 괜찮고요. 준신축이고 인프라도 괜찮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파트 입찰을 하고 싶은데 입찰가가 얼마일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면요. 이 물건은 시세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사분한테 시세를 여쭤보시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손품만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시세의 기준은 4.6억에서 4.7억 그 사이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4.6억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럼 4.6억으로 잡았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요. 4억에서 4억 1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세쯤 보시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입찰이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정확한 시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입찰자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을 해드린 거고요. 한 4억에서 4억 천 정도 입찰을 하시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 입찰을 원하시면은 1월 29일 날 수원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입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